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많이 우라통이 터지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MBC 방문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놓고 참 저희도 화가 많이 나고 이렇게 법원이 정말 현실을 무시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MBC 판결을 이 가처분 판결을 꼼꼼하게 읽어보니까요. 정말 법리적으로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방통위가요, 지금 현재 2인 체제로 운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제 판결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결국 이 5명의 어떤 이 합의체계고 여야 합의체계로 구성되는 거기서 2인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것 때문에 이제 어제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2인 체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제적입니다. 제적에 우리가 뭐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국회도 뭐 제적 300명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 방통위법에 보면 2명 이상으로 돼 있어요. 네. 즉 이 나머지 3명이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 추천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는다든지 의도적으로 그럴 경우는 저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야당이 아예 추천하질 않아요.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2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내린 것을 그 자체 결정 내린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만약 이런 식이면 그러면 앞으로 여소야대가 되면 방통위는 무조건 식물기관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될 수밖에 무조건 없어요. 식물기관이 돼요. 네. 그리고 이 법률 뭐 판사의 판결도 보면 결국은 2명에서 하는 게 기본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또 그리고 2명으로 해도 제적이 2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그런 결정인데 이거를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인데 전 정말 이 판결의 어떤 기본적인 의미, 법률적인 의미도 너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방송통신위원회법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예, 의결 정족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있어요. 네. 의결 정족수. 근데 의사 정족수에 대한 그거는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러니까 2인 체제가 합법적이라는 게 바로 그 근거가 방송통신위원회 지금 방금 설명드린 여기에 근거하는 겁니다. 네. 뭘 5명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뭐 2명으로 운영된다 할지라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국회가요 뭐 제적 의원 뭐 과반 이상 참석에 뭐 그런 게 규정이 있죠. 참석 의원 과반 이상의 뭐 동의를 얻어서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이 가결된다든가. 그러니까 거기는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가 다 있는 겁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법은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의결정족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인 체제가 이게 합법인 거고 이 본안 소송 가면은 이거는 무조건 이기게 돼 있다 하는 게 많은 법률가들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처분이라고 하는 요 제도가 갖고 있는 맹점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으면은 그냥 인용해주고 그게 제일 편하거든요. 행정법원 판사 입장에서도. 아니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 이제 그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이제 해임 결정 같은 경우는 일단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본인이 일단 피해를 보잖아요. 이 결정에 대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걸 구제해 준다는 차원에서 가처분을 인용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피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방문진 이사들은요 8월 12일 날 임기가 다 끝났습니다. 임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분들의 어떤 법률적인 피해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문제는 이분들이 임기가 끝났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서 임기가 그냥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을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방문진법의 그 묘한 구석. 만약에 이게 임기가 자동 연장이 안 되고 차기 이사가 법적 효력이 없게 되면 그 전 이사가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사가 들어오기까지 연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에요. 이득을 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그게 아니고 방문진 규정에 그렇게 되면 아예 공백이 생긴다. 맞아요. 그러면 판결이 좀 달리 낮출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할 수 없는 게 법률적인 현실적인 피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왜 그들에게 피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저는 정말 아무리 이해하려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게 지금 작년 판결하고는 또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다르죠. 이미 임기가 끝났고 임기를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제적
최적 2명의 상황에서 일단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저는 재판부가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이거를 뒤집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이걸 좀 이번에 누가 이 재판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니까요. 이번에 보니까 강재원 행정법원 부장판사입니다. 이 부장판사인데 이 사람이 영남대를 나오고 이 판사를 한 사람인데 문제는 이 양반이 보니까요. 국제인권법 연구의 네. 핵심 멤버라고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벌써 26일까지 이제 임명을 정지해 놓은 것 그때부터 뭔가 이게 조금의 좀 냄새가 났어요. 냄새가 났었어요. 그래서 우리 몇몇 네. 우리 변호사분들이 우리 어벤져스 변호사분들이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그렇죠. 이제 저희들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맞아요. 이거 인용될 것 같다라고 이제 우려를 표명했지 네.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인용하기로 좀 작정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날 26일 날 그냥 딱 때려버리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과연 법률가로서 과연 지금 이번에 박문진 이사들이 그만두는데 무슨 이 사람들의 피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제적 2명이라는 것 자체는 이게 귀책 사유가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거 아니라 야당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야당에 자기들이 있는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앞으로 예를 들어서 여소야대 같으면 무조건 이제 이 방통위는 식물구통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죠. 근데 아니 추천 안 하면 그냥 이 2명은 내리면 이거 결정이 안 되면 이 방통위는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정치 판사들은요 또 상황이 그렇게 되면 또 얼굴 바꿉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의 모토는 재판도 정치 투쟁의 도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법과 원칙에 맞게끔 정의의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진영의 정치적 목적 실현에 이게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정치 투쟁의 도구로 재판을 하는데 예. 아무리 그래도 법리에 맞고 내용이 맞아야 되는데 이런 식의 판결을 내려버리면 행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전 참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즉시 항고를 하긴 했지만 글쎄요 이게 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최장 한 1년 동안은 MBC는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기관이 글쎄요. 되어버립니다. 참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해 놓은 사람들이 벌써 3년 하고도 4년을 갖다가 월급을 더 받아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시는 상황입니까 이게? 이게 지금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게 저는 좀 정말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본인들이 입법 취지 이야기하는데 입법 취지야. 나중에 이게 뭔가 좀 헷갈릴 때 그때 입법 취지 따는 거지. 왜 자기들이 입법 취지 따져요? 법률에 있는 조항 가지고 판단하는 게 판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걸 왜 무시하고 본인들이 그냥 입법 취지 운운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참 이게 참 법원이 이렇게 참 아직까지 좌파 판사들의 어떤 영향력이 정말 너무나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좀 그래도 긴축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400조가 넘는 이게 국가 채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일하기를 힘들다. 지금 현재 5년 동안 400조 이상이 국가 채무가 늘었고 참 이게 어렵다는 거 하면서 이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이 문재인 정부 때는 계속 8% 9% 했는데 이번엔 3.6% 정도만 일단 전체 예산을 인상하는 그 선에서 일단 마무리를 했는데 특히 이제 지금 교육 재정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교육 재정이 요즘 애들 학교를 많이 안 다니잖아요. 근데 이게 요즘 돈이 남아 도는다고 그래요. 지방 교부금 있잖아요. 네네. 지방 교육 교부금. 네. 그게 몇 조씩 남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20몇 조씩 예, 나오더라고요. 저출산이다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취약 아동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네. 그렇게 이제 남는 건데 그걸 그러면 어디로 돌려서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좀 생산적인 쪽으로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 지금 여러 가지 논의들이 되고 있죠. 예. 네. 하여튼 이 문제가 하여튼 예산 이 문제가 좀 있는데 어쨌거나 좀 국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심층적인 좀 접근이 필요하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이슈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의료개혁 문제 어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 의료 문제 지금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도 만나고 여러 또 인요한 최고위원을 통해서 의사들도 만나고 의견 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 해법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대통령실은 2,000명을 고소하겠다, 변화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아마 우리 기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일선 지금 응급실이 굉장히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내는데, 반면에 지금 정부는 전혀 문제가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이 의료 문제, 개혁 문제와 대한 갈등들, 요 문제 한번 짚어보고요. 자, 오늘부터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여전히 아마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 퇴원을 했습니다. 인천의 모 병원이라고 하는데 끝까지 병원 이름은 안 밝혀요. 아, 예. 그 이재명 대표 지역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딘지는 모르겠네요. 예. 알 수가 없죠. 어쨌든 뭐 병원에 입원했는지 안 했지도 모르겠어. 뭐 사진 한 장 없으니까. 자, 이재명 대표 퇴원을 했지만 여러 가지 과제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문제 한번 짚어보고요. 참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린 10월 1일이 우리가 국군이 38선을 넘어서 북진한 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 국군의 날을 하는데, 어제 강덕구라는 참 정말 소위 똘 XX 국회의원이 이날이 조선총독부 창립일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